영상은 자유형 장거리 훈련 방법 4편 영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훈련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 중에 이번에 오늘 마지막 훈련은 브로큰이라는 훈련이에요. 브로큰이라는 훈련인데, 이거는 보통은 시즌 때 경기 전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 훈련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0m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 25m 풀에서는 25m씩 끊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보통 선수들은 50m씩 끊어서 많이 해요. 그리고 요거의 중요한 부분은 휴식 시간을 굉장히 짧게, 뭐 한 5초, 길게는 10초까지 이렇게 휴식 시간을 짧게 가지고 내가 그 경기에 나오는 그 기록, 그러니까 최고 페이스의 기록이죠. 그 기록에 맞춰서 빠르게 하는 수영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여러분한테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굳이 사실 필요 없는 훈련들이지만 재미를 가지고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장거리 수영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할 때 훈련을 해보자, 훈련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도는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으니 한번 섞어서 해보자, 재미있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100m를 기준으로 하되 25m씩 끊어서 휴식 시간은 5초 정도 가지고, 또는 나는 아직 처음이라 좀 힘들다 하면 10초 정도의 레스트를 가지고 끊어서, 대신 속도는 어떻게? 내가 경기에 100m 경기를 예를 들어서 1분 선수다 하면 그 1분의 페이스에 맞춰서 빠르게, 또는 그 경기 기록보다 더 빠르게, 왜냐면 약간의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25m 일단 2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25m 2개로 50m짜리 하셔도 돼요. 훈련에 대신 빠르게가 중요해요. 여러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조금 수영을 빠르게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훈련의 한 마지막쯤, 메인 훈련의 마지막 정도에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50m 주자는 50m 빠르게 하고 짧게 쉬고 50m 빠르게 하면 되나요? 하셨는데, 그쵸? 이제 50m 풀 같은 경우에는 25m 중간에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50 단거리 선수들은 보통 이제 50, 100 선수들이기 때문에 100m를 기준으로 하죠. 50m 가서 5초 쉬고 50m. 그러면 거의 그 선수들의 최고 기록 정도의 스피드로 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훈련은 개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1개 또는 뭐 2개 정도. 그래서 브로큰이란 훈련은 만약에 시합을 준비하시는 마스터스 대회 같은 거 요새 많이 나가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경기 전에 내가 나와야 할 목표 기록 이렇게 체크해 보셨다가 최고의 속도로, 최고의 스피드로 내 레이스를 몇 초에 해야 하는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는 훈련 방법은 이제 되게 많이 사용하는 훈련 방법들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훈련 이제 자유수영 가셔서
장거리 연습하시는 분들 또는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장거리뿐만이 아니라 좀 훈련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넣어서 하면 좋은 훈련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자세하게까지 오늘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훈련들이 있다, 또 이렇게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막 거창하게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100m 기록에 나누기 2를 해서 몇 초 레스트를 뭐 추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목표 기록은 뭐 1분이니까 몇 초 안에는 들어오셔야 몇 프로예요. 맥박은 뭐 100몇 개 뜨야 돼요. 막 이렇게 선수들은 정말 막 그 복잡하고 힘들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의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선생님마다 프로그램은 되게 다양하시겠죠? 그래서 막 그 좋은 프로그램을 얻기 위해서 막 많이 막 이렇게 공부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너무 무리가 갈 것 같고 이 정도만 알고 계셔서 즐겁게 조금 지루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즐겁게 재밌게 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W님이 자유형 25m는 13초 정도 나오는데 50 하면 32초 나와요. 장거리로 체력을 더 키워야 할까요? 스프린트 연습을 해야 할까요? 25m 13초 정도면 보통 50m 하면 선수들이라고 쳤을 때 한 28초, 9초? 28초나 29초, 30초대 안쪽에 들어와야 사실 제대로 된 그 어느 정도의 기록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32초면 조금 후반이 많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린트도 스프린트인데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모두 이제 훈련을 통해서 키우시면 좋겠죠. 사실 장거리 훈련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장거리 후반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래가는 수영하고 빠르면서 오래가는 수영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훈련을 짜실 때 보통 레스트라고 하죠. 휴식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인터벌은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내 숨이 와서 헐떡헐떡 거리는데 회복이 아직 덜 된 상태로 출발을 하죠. 레스트가 짧으면.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휴식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훈련들, 그렇다고 막 내가 휴식이 완전히 될 때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긴, 짧은 휴식보다 좀 긴 휴식을 가져가는 훈련, 인터벌 훈련들은 근지구력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운동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휴식을 하는 운동도 해보시고 조금 긴 휴식을 가져가는 운동도 해보시고 강도도 조절하면서 해보시고, 뭐 훈련 방법이야 사실 짝이 나름이거든요. 근데 그 훈련 방법이 나한테 얼마나 지금 필요한 훈련이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그 훈련을 잘 소화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크고요. 초보가 자유형 25m에서 안 쉬고 50m로 늘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수영장에 25m 풀이 많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몇 미터 못 가요. 막 음파 발차기 하고 팔 돌리기 차비덕차비덕 할 때는 내 목표는 25m예요. 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쵸? 그 쉬지 않고 끝까지 도착하면 어떡하죠? 다들 휴식을 취하죠. 휴식을 취하게 되죠. 이게 습관이 되면 25m 가서는 항상 쉬어서 도착해서 쉬어야 되는 그냥 당연한 그냥 그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돌아가는 거를 힘들지만 5m 더, 10m 더, 15m 더 조금씩 계속 늘리셔야 돼요. 그래야 50m도 갈 수 있고 100m도 갈 수 있고 호흡도 트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5m 풀에서 훈련하던 분들이 50m 풀 수영장 가서 운동하면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 저도 역시 느껴봤던 부분이고, 왜냐면 턴을 하면서 또 휴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턴하는 거 없이 50m를 풀로 수영을 가야 하기 때문에 25m 수영장에서 운동하다가 50m 수영장 가서 훈련하면 더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직 25m밖에 못 가신다면 조금씩 쉬지 않고 운동을 더 하는 걸, 거리를 늘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창우님이 롤링할 때 유선형 무너져서 엉덩이가 가라앉아요. 몸통 롤링 때 엉덩이 안 가라앉게 방법 있나요? 하셨어요. 제가 롤링에 대해서 장거리 할 때 처음 롤링을 했었죠. 근데 비트킥 할 때도 롤링 이야기가 나왔어요. 투비트.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는 입수하는 팔의 반대쪽 발을 찬다고 했거든요. 찰 때 왜 반대쪽 팔을 차야 더 유리한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골반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걸 쉽게 생각하면 ong덩이를 띄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트킥의 발차기를 할 때 여러분 거의 킥을 차지 않고 천천히 풀 동작만으로 하는 수영을 하더라도 다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그 박자를 맞추는 거는 하체가 가라앉지 않고 엉덩이를 띄우면서 롤링을 돕기 위해서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일단은 엉덩이가 완전히 가라앉으시는 분이라면 몸의 중심을 좀 상체 쪽으로 끌어당기시고 머리를 살짝 내린다는 느낌으로 수영하시면 엉덩이나 하체가 조금 더 쉽게 뜨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유선형을 잘 만들고 있는데 수영할 때 뭔가 이렇게 롤링을 할 때 엉덩이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다 하시면 킥을 지금 제대로 킥을 차면서 엉덩이를 골반을 잘 돌리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자유형하면서 투비트킥 차면서 골반 롤링하는 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보고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골반을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가라앉지 않게 몸을 좀 같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즐거운 수영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